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는데 순서 없다조의 발표자 김성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를 살펴보게 되면 초반에 이제 소설의 줄거리, 그러고 나서 소설의 진행 방식, 그리고 등장인물의 성격, 그리고 관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작품의 의도와 그리고 저의 독후 감상을 실어보았습니다. 먼저 소설의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나 김명호라는 주인공을 가지고 아몬드나무 하우스에 입주하게 되는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의 주변 인물과의 관계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심정 변화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 어떤 상황을 갖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런 인간관계를, 유대관계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관계가 생긴 이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소설의 진행을 보시면 맨 처음에 첫 장면에서 느닷없이 아몬드나무 하우스를 입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겼는데, 왜 먼저 내가 아몬드 하우스에 입주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는지, 어차피 바로 다음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고요. 아몬드 하우스에 입주를 하게 된 후에 세상에서 그리고 연인에게 벌어진 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하나의 플롯 방법으로 이제 제가 나눠서 분석을 진행하는 건데, 나라는 이 주인공 김명호가 지난 겨울에 작품상에서는 약 일주일 전에 겨울에 먼저 이제 마지막으로 연극계에서 선배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배조차 자신을 외면했다라는 부분에서 이 업계에서 혹은 나 이외의 다른 타인에게서 나는 완전히 배제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아들여졌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잠깐 그 주인공은 마마와 만나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김현주와 대부도의 드라이브를 나가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김현주의 이제 등장인물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마의 병세 악화, 그리고 박윤정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성격 설명을 위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은 윤태에 대한 소개가 나오기 위해서 파출소로 장면을 이동하여 설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에 가서는 이제 나니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극중 초반에 나왔던 나니의 이제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 나니와의 애매한 결말을 이제 확실하게 끝맺음 낼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마의 죽음과 이제 사건들의 여러 가지 해결 마무리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제 사건들의 진행을 통해서 이 소설은 이 인물들이 어떠한 사연을 갖고 있고, 이 사람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처음에 여러 에피소드는 주인공인 나에 대한 설명부터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로 진행되면서 김현주, 박윤정, 이제 정민과 마마, 윤태, 나니 각 인물들의 갈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와중에 사람들의 개개인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를 통한 주인공과 등장인물 간의 감정 및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고, 그들이 이제 가족으로 타인과 유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식으로 갈등이 해결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이 인물에 대한 분석인데요. 그다음 처음에 이제 마마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세상에서 이제 연인에게 벌어진 나라는 주인공이라는 존재가 이제 처음으로 마마와 만나게 되어서 대화를 한 것과, 그리고 이제 마마와 김현주와의 대립을 통해서 마마의 성격을 유추해봤습니다. 이제 마마라는 사람은 이제 아버지의 외도와 남편의 그 사업이 망한 이후로 정치권에 계속해서 손을 뻗고 그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본인에게 자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아서 남편의 욕심, 그리고 이제 사랑했던 그 대학 시절에 같이 연애했던 그 투옥되었다는 남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한 환멸, 언제 자신에 대한 환멸이 나오냐면, 마마가 남편과 기존에 있던 고향에 있던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서울로 상경해서 사채업자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대사 중에 마마가 한 얘기가, 그렇게 사채업을 해서 내가 돈을 모으다 보니까 이제 자신에 대한 환멸이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김현주와의 갈등을 보아 이제 마마의 성격은 외로운 마음을 많이 타고, 그리고 이제 연민의 감정을 아직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마마가 뜻하는 건 기성세대의 모습인데, 이 기성세대의 모습 속에서 사회적인 피해자가 그러니까 마마라는 이제 사회적 피해자가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자신 또한 그 사채업자 행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자는 이제 피해자이면서 피의자이다라는 식으로 저는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김현주인데요. 김현주는 이제 마마라는 인물의 조카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남자친구의 존재와 어머니의 허영심 그리고 아버지의 정체를 일단 모르기 때문에 이 캐릭터의 가장 중심된 성격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신에 대해서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격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병인에 대한 의문점과 마마와의 갈등점을 보아서 그는 이제 자아에 대한 고뇌와 그리고 이제 또한 다른 이 타인에 대한 외로움을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박윤정이라는 인물인데요. 이제 응급실 그리고 데이트 등을 통한 이제 전화 등의 이제 대화, 주인공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나의 변화에 따른 박윤정의 변화, 그 작중에 이제 난이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난 뒤와 난이에 대한 소식을 접하기 전에 나의 태도에 따른 박윤정의 태도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보고 이제 박윤정의 성격을 보았는데요. 이제 실패한 결혼 생활과 아버지와 남편에게서 버림을 받는 것과 그리고 이제 좋지 않은 유년 생활 그리고 이제 주인공의 태도, 즉 표정이 변하거나 뭔가 행동이 변화한 것만으로 이제 단발머리로 자르면서 그 마음을 미리 접어버렸죠. 그래서 그 박윤정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성격은 솔직하게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전에 한번 솔직하게 말했던 거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한 두려움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자기 방어적 성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주는 남자가 그동안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모습을 보아서 저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의 감정 또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은 윤태입니다. 윤태는 이제 작중에서 여자친구의 사고 그로 인해서 자기 자책을 갖게 되고 이제 가난한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의미로서도 잠시 사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이 아몬드나무 하우스가 자신에게 집으로 입지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해주는 인물로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윤태는 이제 자기 자책에 대한 성격과 그 가족 그리고 인연에 대한 그리움을 좀 크게 나타내주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주인공이 집에 이주를 한 이후로 꿈을 꾸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좀 더 윤태의 마음을 이해하기 쉬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윤태가 그 주인공과 대화를 하는 내용에서 저는 이제 작가가 기성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싶은데 이걸 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일까 하다가 그 장면을 억지로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중에 이제 주인공이 하는 대사 중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채널을 돌릴 거야 라는 듯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 또한 그 대화 속에서 그렇게 길게 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길게 하게 됐다라는 뉘앙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니에 대한 인물을 평가할 때 나니는 나의 감정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인물로서 평가했는데요. 나니라는 인물은 초반에는 이제 본인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해를 도피하는 캐릭터로서 나오는데 이제 외국에서 줄리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나니의 친구인 함보라의 제보를 받게 돼서 나중에 확인을 하게 되죠. 즉 무슨 소리냐면 나니가 초반에 작중에 나라는 주인공이 세상에서 배제되고 타인과의 유대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들과 나는 아예 별개의 존재다. 나에게 뭔가 기댈 곳이나 다른 연관성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다. 근데 연인이 남아있으면 마지막에 한 명이라도 남아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사람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라는 걸 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니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줄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주인공의 상황이 좀 더 나아졌다라는 상징적 의미로 난이라는 캐릭터가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인물 관계도인데요. 즉 일단 나와 박윤정의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 나와 박윤정은 서로 간에 약간의 두려운 감정이 있다고. 박윤정은 나에 대해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전의 실패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좀 안 좋게 흠잡아 보지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과거의 난이를 통해서 나의 과거와 지금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김현주와 마마와의 대립 관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작초반에 보면은 김현주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등대지기 집사로서 당신이 이 집에 입주하게 된 거다라고 하는데, 나로 인해서 이제 김현주와 마마가 서로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길잡이 역할로서, 등대잡이 역할로서 작후반에 사용되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등대지기라는 그 지칭이 굉장히 인상 깊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윤태와 정리는 기존의 기성세대 이외에 이제 기성세대가 보살펴야 되는 그 다음 처음 젊은 세대들로서 이제 내가 이제 보살펴야 하는 존재로서 관계도에서 인지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작품의 의도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작가의 말과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본 그 인터뷰, 윤대영 작가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알게 된 건데, 도시 난민과 타인과의 유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보고자 해서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원래 이 피에로의 집이라는 작품은요, 원래 피에로의 밤이라고 개간지에 연재되던 작품이었다고도 하고요. 일단 보면은 도시 난민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지칭하는 도시 난민이라는 건 도시 속에 있는 가족 그 이외의 다른 타인들, 나와 다른 사람들 전부가 이제 유대 관계가 요즘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타인과의 유대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과, 나중에 이제 작품 속에서 김현주가 지칭하듯이 야 아무튼나무 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의 새로운 가족 같아요 라고 지칭하듯이,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의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서 타인과의 이제 유대 관계를 쌓게 되었다라는 점을 이제 저는 주된 작품의 의도 배경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독서 후의 결론은요, 주인공이 이제 선배와 업에 자신이 하고 있던 업계에서 이제 배제되고 연인에 대해 버림을 받는다라는 의미로서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 나 이외 모든 타인들에게 배제되었다라고 인지되었고, 그 이제 주인공인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가족을, 새로운 가족이라는 하나의 테마, 그리고 이제 사전적 의미의 집이 아닌 아무데나 하우스라는 이제 정서적 상징적인 내가 쉴 곳, 돌아갈 곳이라는 집을 발견한 후 그곳에 돌아가 가족을 통한 타인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새로운 연인에 대해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 이제 주인공이 소설을 읽으면서 점점 나아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평이로운, 그러니까 실제로 있을 법한 대화에 대한 내용에 대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좀 정신 차려서 이제 다시 극작가로 돌아간다면 이런 쪽으로 결말을 기대했었는데, 마무리는 이제 그렇게 끝나죠. 그 박윤정 씨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그에게 다시 고백을 하려는 듯한 뉘앙스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용이 끝나게 되죠. 네. 네,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질문하세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피해를 당해서 왜 제목이 바뀌게 됐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해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연재가 됐다고 했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자세히 저도 잘 모르겠었는데 바뀐 것만 알지 그 왜 바뀌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책을 읽거나 그러진 않아서 제 질문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작가가 인터뷰를 한 걸 봤을 때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 상처만으로 유대가 된 가족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소설 속에 현실적인 대화, 현실적인 공간적 배경. 그러면 그런 어떤 가족 간의 관계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면서 가끔 비속어도 나오는 모습과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는 모습 그리고 다투는 내용까지도 진짜 일상에서 있었던 일처럼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소설 있었던 일처럼 느껴지는 게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물 관계적으로 보면 주인공이 나와 감정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다시 돌아가서 고백을 한다는 게 시간 정도 시간 관계. 이야기에서 나라는 영화가 고백을 합니다. 한번 고백을 한번 하는데 그러고서 이제 답변이 오는 거죠. 답변으로 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왜 약간 이런 마음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나 패밀리에서 질문도 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다른 학생들